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 제목은 비전 트랜스포머스 니드 레지스터즈라는 제목이고요. 2024년 ICLR에서 발표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앱스트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 자체는 이제 뭐 레진넷이나 알렉스는 이런 알고리즘이 아닌 이제 비주얼 트랜스포머로서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에 강력한 좀 파워풀한 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서 발생하는 아티팩트를 정의하고 이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여서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살펴보면 먼저 딥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이제 다량의 데이터셋 때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셋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다량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한 뒤 다운스트리밍 태스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relex넷이나 이미지넷 그리고 레지넷이 주로 쓰였다면 요즘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중 하나인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 성능도 우수하고 언슈퍼바이즈 세그멘테이션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이노를 사용한 로스트 같은 알고리즘 또한 다이노의 이제 세메틱 정보를 통해서 오브젝트 디스커버리 알고리즘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노 뒤에 이제 다이노 V2가 발표되었는데요. 다이노 V2 같은 경우에도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수한 성능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러스트랑 같이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좀 단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이노 V2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알고리즘 비전 트랜스폼에서 나오는 어텐션 맵에 존재하는 아티팩트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잠시 보시면 기존 다이노를 제외한 다이노 V2나 DIT 그리고 오픈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텐션 맵을 시각화했을 때 다이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중구난방하게 어텐션 맵이 시각화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티팩트 때문이다라고 해당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티팩트 특성으로는 약 10배가 넘는 하이놈을 가지고 있고 전체의 한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학습에서 미들 레이어에서 주로 발견되고 오래 학습할 때 그리고 모델이 클백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이노나 다이노 V2를 비교를 했을 때 이 그림은 이제 로컬 피처 놈을 시각한 것인데요. 그림을 보면 확실히 다이노 V2에서 하이놈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패치들을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로 컷오프 밸류가 1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하이놈이 많이 발견됐고 이것을 이제 아티팩트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 이제 15레이어 이후 번째 레이어 이후부터 이런 아웃라이어가 발생하고 그리고 학습 진행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되었을 때 발생하고 그리고 모델이 큰 경우에 이제 발생한다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티팩트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로컬 인포메이션을 지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인근 패치와 유사도가 높아서 그 패치가 가져야 되는 오리지널 인포메이션, 뭐 포지션이나 픽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런 그 아웃라이어 패치에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보통 노멀 패치보다 아웃라이어의 아웃라이어 패치의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웃라이어 패치가 이미지를 글로벌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즉, 이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 알아서 유용하지 않는 패치를 찾아서 그 패치에
스페셜한 정보를 버리고 글로벌한 정보가 담기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비전 트랜스포머의 토큰 수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글로벌 정보가 잘 담기게 학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레지스터 토큰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토큰을 추가함으로써 아웃라이어 토큰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댄스 프레딕션 성능도 올라가고 그리고 필터 맵도 스무스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트를 활용한 오브젝트 디스커버리 성능도 향상이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노멀 패치와 아티팩트 패치의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확인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웃된 4개의 패치의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노멀 패치보다 아티팩트 패치가 유사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이제 아티팩트 패치는 네이버 주위의 패치와 이웃된 패치와 중복된 정보를 많이 가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험으로는 이제 포지션 프레딕션과 리컨스트럭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보면 어, 그 포지션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각 패치가 이미지 내에서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 예측을 하는 경우인데 노멀 패치가 아웃라이어 패치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 노멀 패치는 로컬한 정보를 잘 담고 있지만 아웃라이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픽셀 리컨스트럭션도 마찬가지로 노멀 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리니얼 프로빙하는 성능인데요. CLS 토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성능을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보이고 있고요. 이제 노멀과 아웃라이어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아웃라이어 토큰이 성능이 이제 노멀 패치의 성능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아웃라이어 패치는 노멀 패치에 비해서 로컬한 인포메이션보다는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앞선 실험처럼 인접한 패치와 퍼센트 시뮬라리티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해당 레지스터 토큰을 추가하는 이제 간단한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즉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 같이 큰 모델이 충분히 학습을 하면서 학습 시 이제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자기 생각에 모델 생각에 뭐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토큰에 넣어버리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레지스터 토큰을 추가하면서 이제 이런 각 패치들의 로컬한 정보를 보존함으로써 어, 성능을 보존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레지스터 토큰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뭐 DIT나 오픈클립 그리고 다이노 B2 같은 경우에 레지스터 토큰을 추가해도 셋마다 그렇게 큰 성능 차이도 없고 오히려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클립 같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성능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제 몇 개의 그러면 레지스터 토큰을 추가하는 게 가장 좋은가라는 것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일단 실험을 한 결과의 설명은 데이터셋과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는지 그거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4개 이 토큰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다이노에서는 잘 되지만 다른 뭐 다이노나 DIT에서 안 됐던 로스트 이제 오브젝트 디스커버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결과를 뽑은 내용인데요. 뭐 DIT나 오픈클립 그리고 다이노 V2에 레지스터를 추가하니까 이제 BOC 2007, 12 그리고 코코 모든 데이터에서 성능이 거의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으로는 이런 레지스터 개수에 따라서 각그 레지스터 토큰들이 각기 다른 이런 오브젝트의 어텐션을 하는 것을 해당 저자는 확인하였고 어, 이를 이제 향후 퓨처웍스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른 분 좀 세미나를 보면서 해당 논문을 좀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말을 보았는데 그게 이제 16 x 16은 너무 작다. 그래서 더 많이 달라라는 게 결국 해당 논문의 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컴퓨터 비전 모듈 학습 전략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